네 가지 도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7가지 도리를 얘기하나? 이것도 뭐, 복잡해가지고, 보자. 맞아. 8가지네요. 8가지 이제 도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7번째, 도리도 4가지 도리가 있어요. 4가지 도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관대 도리가 있고, 2번째 작용 도리과 3번째 정음을 이루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법의 도리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정음을 이루는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루는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증명하는 방법. 전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을 이루어졌죠. 몸과 마음을 이루어졌는데 몸 하나의 마음은 또 4수로 나눕니다. 수상행식이라고. 총 합하면 5가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에요. 수는 감수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작용, 식은 판단작용이잖아요. 이 4가지 마음하고 그 다음 우리 물질이신 몸하고 결합하면 5가지 집합되어 있는 게 오온이에요. 그럼 이 5가지 집합되어 있는 이 오온을 증명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괴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런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이제 방법이 뭔가 뭐, 그 불보살의 가르침을 근거로 했어. 그 다음 하나는 또 직관을 통해서, 하나는 출입을 통해서. 이 3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이 그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16번째 경문을 보죠. 정음을 이루는 도리 청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입니다. 또 이 도리에는 간략히 2가지가 있어서, 첫째는 청정이고 둘째는 청정하지 않는 것인데, 5가지 모양 때문에 청정하다고 부르고 7가지 모양으로 인하여 청정하지 않다고 부른다. 그러면 원칙소 1,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원칙소 1번요. 숫자에 의거해서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른바 원인이 성립되는 의미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라고 이름하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이거는 청정과 청정하지 않다 하는 건 더럽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가지고 이제 청정이냐 청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칙소 2번요. 모양을 간략히 말하는 것이다. 5가지 및 7가지 모양으로 인하여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혹은 경전의 문구 중에서 이하 제2문을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간략히 말하고 다음에 힐문이 다도 자세히 말한다. 전자의 3부분이다. 첫째는 총체적으로 숫자를 표시하고, 둘째는 숫자에 의거하여 명칭을 나열하고, 셋째는 모양을 간략히 말한다. 이제 이거는 뭐 5가지 모양, 7가지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표시한 거고, 또 숫자에서 청정하지 않다 하는 그런 명칭을 나열하는 거고, 또 모양을 간략히 말한다 하는 7가지 모양, 5가지 모양 이런 얘기예요. 원칙성이 참 너무나 재미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정음을 이루는 도리 청정 5가지 모양으로 인한 청정에 대한 공부를 해보죠. 5가지 모양으로 인해 청정하다고 이름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현전에 보는 것으로 얻는 모양, 둘째는 현전에 보는 것에 의지하여 얻는 모양, 셋째는 자기 부류의 비유로서 인용되는 모양, 넷째는 원성실의 모양,
다섯째는 매우 청정한 가르침의 모양이다. 됐어. 자, 이 그 정음을 이루는 다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지각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 지금 간략하게 세 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혈량이라는 게 있어요. 혈량. 두 번째는 비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량. 세 번째는 이제 성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요 량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인식한다는 거죠. 앞에 이제 현자가 있죠. 현전이 있는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전이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건 이거는 요즘 말하면 직관입니다. 직관. 바로 봐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눈앞에 바로 이 찻잔 닦고 이거는 바로 찻잔이다, 컵이다, 바로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비량은 비교할 비자가 들어있죠. 그럼 비교해서 아는 건 뭔가 추리에 속합니다. 추리죠. 추리에 속하는 것 또는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추론. 네. 추론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양은 이제 성인이 말씀을 근거해서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인이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말씀 언어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비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가면은 혈량과 비량만 있고 성은양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은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직관은 눈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건 직관인데 눈앞에 사물이 없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추리를 해야 돼요. 또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혈량이라 하는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인식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비량은 뭔가 매개체가 있어요. 그럼 매개체, 눈앞에 사물이 있더라도 어떤 매개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면 추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추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건 옛날에 한번 했지만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확인해 봐야 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컵인데. 거의 바뀌었네요. 네? 그동안 거의 바뀌었습니다. 글씨 말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뭡니까? 컵입니다. 컵. 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직관이죠. 직관. 아, 틀렸어요. 추론입니다. 추론. 데이터베이스 나오니까. 네. 이거는 컵이라 하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추리에 속합니다. 매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보고 아는 거는 이건 직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컵이라고 언어가 들어가 버리면은 추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죠.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 우리 그 생활에서는 직관보다는 추론이 많겠네요. 그렇죠. 추론이 많죠. 대부분 직관이에요. 예. 그 언어를 사용하니까. 내 경험에서 우려 나가지고 어떤 나오는 것도 대부분 추론이니까. 근데 그날 이제 슥슥 보는 건 다 직관이에요. 서도 보더라도 내 아래아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그냥 봐도 인식 못할 겁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집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죠? 그럼 마트는 눈앞에 없잖아요. 예. 근데 마트라 하는 용어를 지금 쓰지 않습니까? 언어를 써서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는 어디 속하는 겁니까? 추론이. 추론에 속하는 예.
눈앞에 없는 사물을 언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알아가는 방법이죠. 이런 건 추론이고, 눈앞에 있는 사물이라도 언어를 매개로 하면 그만 추론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있죠. 말을 못하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운다. 울면 그 울음소리는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추론이죠. 네. 엄마가 이렇게 네, 추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 울음소리가 배고프다 하는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을 보는 거예요. 예. 그 매개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 나옵니다. 현전에 보는 것으로 얻는 모양이다. 거기에요. 현전에 보는 것으로 얻는 모양이다. 현전하는 게 있죠. 자, 나타날 현자의 앞전자입니다. 눈 앞에 있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 효과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냐, 효과가 없는 것이냐 하는 거는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 눈앞에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전이라 하는 말은 저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전에 보는 것으로 얻는 모양이란 이른바 모든 행위가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고 무상이죠. 모든 행위라 하는 모든 존재를 얘기해. 이가 저것에서 짜 맞춰진 존재, 조작되어 있는 존재는 전부 다 모든 행위예요. 그런 거 다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고, 우리 몸도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는 이 인간도 조작되어 있어요. 조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 하는 집합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고, 이 뭡니까? 무상이라는 거죠. 모든 행위 다 괴로움의 성품이며 모든 법이 다 무아의 성품이니 이것은 세간의 혈량으로 얻는 것이므로, 세간의 혈량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직관으로 바로 얻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혈량으로 얻는 모양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이제 다 이거 지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오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온. 자, 오온은 5가지 사임인데, 하나는 색,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입니다. 이건 색은 몸이죠. 물질이니까요. 네, 물질이 이루어진 몸입니다. 바깥 경계도 들어갑니다. 예,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물질이기 때문에. 수는 감수작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표상작용입니다. 인식, 이게 이제 지각작용이라 합니다. 행은 의지작용입니다. 식은 판단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요는 몸이고, 나머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몸을 이야기하면은, 요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을 이루어진 게 바로 오온이고, 바로 이건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인간을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을 이루어진 이 오온은 첫 번째 무상의 성품을 갖고, 무상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무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혈량으로 합니다. 혈량은 뭐냐? 직관이라고 그랬죠. 직관. 네, 바로 보아서 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무상공부한 사법인이에요.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예요. 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바로 직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직관으로 확인하는데 진실하지 않느냐, 진실하냐 안 하냐는 바로 혈량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무상이라 하는 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변한다 하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잘 보면. 그래서 여기에 밖에 막 자동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무상한 게 눈으로 바로 확인이 돼요. 그렇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건 변하잖아요. 무상이잖아요. 바로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몸도 그래 보면 막 확인됩니다. 배고프면 음식 먹으려고 그죠? 그죠? 배앓이를 막 하면 화장실에 가서 그냥 뭡니까? 변을 시원해 보자. 딱 그게 몸이 무상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 몸이 어수선을 춥다든지 몸이 막 뜨겁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무상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변한다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죽고 싶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이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재구성되는 거. 사물을 인식하는 게 재구성이 돼요. 욕망에 따라서.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면 이런 거죠. 먹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욕구가 있으면 길을 인식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뭐가 보이겠어요? 음식점만 찾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눈에 보임마다 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템을 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만 머리가 촥촥촥촥 지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 되느냐. 이거 세월이 지나도 이 인식을 재구성을 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9살 먹은 애가 그죠? 자기 친구가 강간 살인당했다. 근데 이 친구 아이는 나중에 20년 후에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다. 강간 살인범으로. 그런데 이제 형사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기소한 거죠, 아버지를. 근데 이제 그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거짓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그때 이 9살 먹은 아이는 뭔가 하면은 신문을 보거나 TV, 방송,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거죠. 세월이 20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게 짜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건의 재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욕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엄격하면 돼요. 이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9살. 근데 20년 지나가지고 이 딱 고발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그 범인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딸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 이 친한 친구를 강간하고 살인했다는 게 몰랐기 때문인데 뭐 왜 아버지가 등장하느냐 얘기지. 그 밑바탕에는 처음부터 인식이 재구성되는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이 재구성이 돼가지고 20년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고발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 기록으로 판명됐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욕구라 하는 것이 이 인식을 재구성으로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없애는 방법이 뭔가 하면 무상하다, 변한다 하면 잘 봐야 돼요. 모든 걸 변한다 이러면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걸 변하니까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 성낼 대상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부딪히면 아프고 깨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상대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 이러면 또 울고 불고 하면 뭐 가슴 상처도 있고 다 그런 겪었죠. 근데 그 괴로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무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면 내가 괴롭다면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 바로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죠. 괴롭다. 진짜 진정한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무상하는 거는 괴로운 건 괴로운 거는 무하다 하고 초경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 오는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예,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자아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초경계는 정연구로 통한다. 그런 걸 직관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엄한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생각이라든지 언어에 매여서 알기 때문에 바로 직접 지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현량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늘 생각을 하고 늘 언어를 통해서 화물을 하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거기에 욕구가 끼어들면 인식 과정이 있고 막 틀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그냥 스텝이 그냥 엉클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고받고 살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말과 생각만 있는 거야. 말과 생각.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강당에 앉아놓고 무상고 무한 사법인을 가르쳐야 돼. 그런 거는 말한 대로 기회 안 돼가지고. 기회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상고 무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런데 뭐 오바마한테 가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 이러면 가르쳐 주겠어요? 모른다 그랬죠. 당연히 대한민국에 가면은 자비성 명상센터 있어요. 그거 가보라 이랬어요. 유튜브에 올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적으로 전부 다 직관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 하는 것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을. 그래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말과 생각을 근거하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래 이런 것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삼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였죠. 공성은 눈앞에 바로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다 체득이에요. 현재 있는 것도 다 체득하는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무알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도. 근데 공성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현량은 안 돼요. 비량이라 해요. 비량. 그러니까 바로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거 공성이 드러나요. 그럼 공성이 다 드러났을 때는 그래. 현량으로 됩니다. 그런 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현전에 보는 것이 의지하는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현전에 보는 것이 의지하는 모양이란 모든 행은 다 찰나가 그 속성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있다는 성품이고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업이 없어지지 않는 성품을 이르니. 자, 그럼 원칙소를 3번부터 한번 보죠. 3번은 이제 세간의 현량을 얻는 것이에 대한 얘기. 문장에 두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모든 행위 다 무상한 성품이다 등은 사물을 밝히고 바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세간의 현량으로, 그 직관을 얻는 것으로 삼느니라는 것은 인식 방법을 갖추어 분별합니다. 이 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오직 세간의 현전에 보는 인식 방법만을, 현량만을 가정적으로 시설해서 현전에 보는 인식 방법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현전에 보는 인식 방법이기 때문에 현량이라 이름합니다. 여기 이제 현전에 보는 인식 방법이기 때문에 현량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가정적 시설을 해가지고 보는 인식 방법을 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보고 바로 확인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무상에 의거해서 미시한 무상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혈량에 의지해서 얻는 모양이라 이런 한다. 그 체성은 어떠한가? 우선 한때 두드러진 무상의 뜻에 의거해서 현존의 무상의 성품을 보면 무상의 혈량이라 이런 말이다. 자신의 가까이 손에 고뇌의 느낌을 보기 때문에 괴로움의 혈량이라 이런 말이다. 자, 손해 본다든지 이 고뇌가 있다든지 하면 그건 괴로움의 혈량이에요. 그건 괴로움이 즉각적으로 바로 인식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함에 대해서도 찾아도 자제함이 없기 때문에 무아임을 아는 것은 곧 무아의 혈량이라 이런 말. 자, 비방함에 대해서 찾아도 자제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비방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비방한다. 내가 남을 비방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비방하는 주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아임을 아는 것은 곧 무아의 혈량이라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뜻도 있어요. 누가 나를 비방한다 이러면 비방한다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막 화가 쫙 올라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기분이 막 쫙 나쁜 거예요. 나쁘다가 참아야죠. 이게 안 되면 참기도 하고. 그럼 거기는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 왜 자아가 없는 건 자기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비방을 내 의지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면 가능한데 안 되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그 자제가 안 될 때가 언젠가 하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자제가 안 돼요. 이웃집안 누구 이야기하면은 그럴 때 수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 누가 잘못 저질렀다 이러면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식이 또 잘못 저지르면 용납이 안 되고. 왜? 자식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부부 사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죠. 그거는 동일시하다가 흠집 생기면 상대가 흠집 생기면 자기가 흠집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길길이 뛰고 부부 싸움을 하고 뜻대로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뜻대로 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뜻대로 못해. 아닌데. 그런 건 그건 무아라 그래. 뜻대로 안 되는 거. 부인은 할 수 있는데. 예? 부인은 남편을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부인은 남편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요새 남편은 안 돼요. 남편 부인을 뜻대로 못한다. 예. 부인도 남편 뜻대로 안 못해요. 예?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서거정이라는 학자의 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군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빨간 깃대, 파란 깃대 꽂아놓고 마누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사들은 빨간 깃대로 모여라. 다 모여내 딱 한 병사만 파란 깃대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군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병사를 불러 그래 마누라를 마음대로 그래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비법을 나한테 일러달라 이런 거 그냥 하는 얘기가 마누라님이 남자 많은 곳에 가지 마.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진짜 그런 얘기가 그 문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그죠? 선생님 농담이지만 세상에 그 오바마 요번에 그 담배 끊는 거 신문 났죠. 그 마누라 말을 들어서 그런데 마이크를 끊는 줄 모르고 응. 켜서 공식적으로 연설하고 응.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자기 사적인 대화를 했어요. 응. 자기가 세상에 마누라 제일 무섭대요. 그 신문에 났어요. 마누라 무서운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도 제일 무섭대 마누라. 그래 어쨌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무아라는 겁니다. 아가 있으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 괴로움의 혈량이 이름한다 하는 거고 비방함에 대해서 찾아도 자제함이 없기 때문에 무아임을 아는 것을 그 무아의 혈량이 이름한다. 자제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남이 비난하면 내가 화가 나 자제를 못하는 거죠.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유해서 이루는
이루는 이들 지혜는 산란된 마음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혈량이 아니다. 이것을 세간의 혈량이라 이름합니다. 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를 들어서 이루는 지혜가 있고 사유에서 그 이치를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지혜는 산란된 마음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혈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산란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막 의지로운 마음이죠. 의지로운 마음으로 이제 분별을 하기 때문에 혈량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더라도 내가 법문을 듣고 이치를 사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바르게 이해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 닦아서 이루는 지혜는 이 산란됨이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이루는 지혜,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간의 혈량이라고 말합니다. 세간의 혈량은 아직까지 산란된 마음이 스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이 무상하고 고고 무아임을 수행을 하면서 직관해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직 산란한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건 세간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해석에서 모든 행이 다 무상하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유의의 모든 행을 포섭한다. 유의력하는 함이 있는 모든 행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포섭한다는 거죠. 모든 행이 다 괴로움의 성품이다라는 것은 유로의 모든 행을 말한다. 모든 법이 다 무아성이다라는 것은 일체법을 포섭한다. 일체법이란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세 가지 법이라고 이름합니다. 그게 무상고 무아 이걸 세 가지라. 그러면 유가사실은 제12호권에서 결정적인 것이 대해서 결정지지 않는 것을 건립한다. 모든 행은 다 무상하고 일체 유력법 모든 성품이 괴로움이며 일체 모든 법이 다 공의 성품이고 무아의 성품이다 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결정적인 것이 대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을 건립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항상 함이 있다고 결정했는데 결정되지 않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하다 결정적이라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복도 괴로움의 한 모습으로 또 봅니다. 네, 그래서 무아도 그렇고 공도 그렇다. 이 무상등의 부류에 두 가지 뜻을 갖춘다. 첫째는 자상이니 무상등의 부류가 혈량으로 얻어지는 낱낱의 모양을 갖춘다. 둘째는 총상이니 마치 실로 꾸밀 때는 꽃을 깨는 것처럼 하나의 무상으로서 두루 온등이 가득하다. 괴로운 무아도 또한 다시 이어갔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상과 총상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총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수술의 모습이죠. 이거는 혈량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상은 혈량으로만 인식된다. 자기 모습. 그런데 이제 공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상이라는 건 말이죠. 혈량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비량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비량으로 인식되는 게 공상이에요.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럼 자상은 어떤 걸 자상이라 하느냐 하는 거. 공상은 어떤 걸 공상이라 하느냐. 자상은 스스로의 모습인데 자기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알면 함께하는 모습인데 자기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딱 인식할 때 자기만이 컵이라고 아는 건 혈량으로 인식되는 자기만이 아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컵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버려요. 그렇죠? 예. 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컵이고 다 알아버리면은 이 컵은 공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 언어를 통해 인식된 인식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슬쩍 자기 보고 자기만 인식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만이 인식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컵을 보고 있는지 시계 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근데 공상은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시계 이러면은 시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시계가 공통되는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시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시계를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비장입니다. 추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자상도 그런 뜻입니다. 총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죠. 여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무상은 총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상이 총체적인 모습이냐면은 요 컵도 무상하기 때문에 사람도 무상하고 책상도 무상하고 이 건물도 무상하고 모든 형태가 있는 것은 무상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은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괴로움도 총체적인 겁니다. 내 혼자만 괴로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10사람, 20사람 있으면은 여기에서 요 몇 층이 3층이잖아요. 전부 3층이 다 뛰어내리면 전부 다 다칩니다. 그럼 몸에 통증이 와요. 그럼 괴롭다 하는 거는 한 사람은 개인적인 게 아니죠.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걸 이 총체적인 모습이 괴롭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형체가 있는 거는 망가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비난받으면 자제하지 못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총체적인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둘째는 총상이 마치 실로 꽃을 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꽃이 있으면 실 하나로 쫙 꿰뚫어 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의 무상으로서 두루 오온등이 가득하다. 두루 오온이 뭡니까? 색속상의식 몸도 무상이고 감수작용도 그 몸도 이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감수작용도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잖아. 싫은 사람 딱 보면 괴로움이 바로 오잖아요. 표상작용에도 괴로움이 있고 어때요? 의지작용에도 괴로움이 있고 판단작용에도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무상으로서 오온이 이 괴로움이 성품이 오온이 두루하듯이 무상도 두루한 거예요. 몸도 무상이고 수상형식 다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 하나로 다 깨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고통 하나로 다 깨뚫어 보는 거죠. 무아 하나로 다 깨뚫어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기록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보고 안다. 이렇게. 예.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보고 안다. 그 하나가 뭐냐? 무상. 무상이라는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 고락하는 괴로움이라는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 무아락하는 것은 이 하나를 통해서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 이게 총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탁 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난 무상을 보면은 내 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정신작용에도 무상하다 하는 거 알고 남은 건 다른 사람도 똑같다. 다른 사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무상과 무아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는가?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법인 그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도장이라고 하는 꽉 찌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희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구분되는 게 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마치 불교의 깃발과 같은 거예요. 깃발. 다른 종교 사상은 다 다르다. 이 삼법이 세 가지는. 불교만 갖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이 삼법인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비손은 몸을 쓰다 보면 몸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상고 뭐 삼법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죠. 그걸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예. 쉽다. 덕분에 쉽습니다. 네.
이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무상으로서 두루 온 등이 가득하다. 괴로운 무화도 또한 다시 이어갔다. 여기서 혈량은 부자의 총상에 의지함으로써 오직 가설하여 세간의 혈량이고 이름하며 근본 혈량이 아니다. 이와 사실은 제15권에서는 바로 현재는 보는 모양에 의지해서 세간의 혈량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가설하여 세간의 혈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자, 세간의 혈량이라는 말을 쓰죠. 자, 보십시오. 세간의 혈량. 요 세는 요거는 시간이고 간은 공간이 되겠죠. 예. 시간과 공간이 있는 혈량.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간의 혈량. 요 반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출세가. 그렇죠. 야, 이제 뭐 아가 뭐 나오네. 출세간의 혈량이 있어요. 도대체 출세간의 혈량이 뭐냐 이거죠. 출세간의 혈량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출세간의 혈량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거는 뭐가 있어요? 공성이 있어요. 공성. 네. 공성을 바로 아는 혈량이 바로 출세간의 혈량이에요.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딱 유추해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소 4번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소 4번에 대한 거는요, 현재에 보는 것이 의지하는 모양이라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안은 현재는 보는 것이 의지해서 얻은 모습을 해석합니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먼저 갈라끼만하고 다음에 해석하면 나중에 결론 맺는다. 이것은 곧 첫 번째 갈라끼 말합니다. 이른바 두드러진 무상에 의해서 매우 미시한 찰나 무상 등을 능히 나타냅니다. 자, 무상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무상이 있고 아주 미시하게 찰나에 변하는 무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두드러진 거는 거친 걸 얘기합니다. 물질적 현상들은 전부 다 거친 무상에 속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거치는 미시함도 들어간다는 얘기. 미시한 게 바로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것들은 감각이라든지 영상, 과거, 기억, 망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시한 무상에 속합니다. 그냥 물질 현상은 보면 금방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마음의 무상은 빨리 캤지 않으면 그 무상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시한 찰나의 무상은 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원칙소 5번에 대한 선생님 시간이 시간이 다 됐어요. 원칙소 5번 하고 끝내죠. 이거는 해석이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먼저 현전의 의지에서 얻는 세 가지 속성을 밝힙니다. 다음에 그 의지함의 이하는 얻을 수 있는 것의 원인이 있음을 밝힌다. 나중에 이 인연에 의거해서 이하는 결정적으로 능히 이룸을 밝힌다. 이것은 곧 첫 번째다. 현재에 보는 것에 의지해서 얻는 것 중에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그 모든 위법이 다 찰나의 속성이고 다른 세상에서 괴로움이나 죽음의 가부가 있어야 하는 속성이며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는 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속성이다. 이 말의 취지는 두드러진 무상 등으로 인하여 이런 세 가지 속성을 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업이 없어지지 않는 성품을 이루미 하는 것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속성은 말이죠.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그는 업을 잃어버린 일이 없는 속성이에요.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상고 무아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는 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속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청정한 것이도 뭡니까? 무상고 무아가 적용되고, 그죠? 청정하지 않는 것이 또 무상고 무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정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는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다 청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얘기하자면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막 모함을 해가지고 신문지사에 나오는 그